매달 내는 국민연금 혹시 손해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받겠지 하다 후회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권리를 모르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연금 컨설턴트 김민준입니다. 국민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면 노후 자산을 지키고 더 받을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연금만으로 살기 어렵다는 뉴스에 걱정이 많으시죠? 물가는 오르고 국민연금만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냈지만 충분할지 걱정되실 겁니다.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 최대한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평생 소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비밀들을 통해 연금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안락한 노후를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각 사례와 해결책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팁입니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한 김영수 씨는 하루라도 빨리 받아 쓰자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이는 듯 했고 손주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땐 최선이라 생각했죠. 많은 분들이 조기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거나 빨리 받고 싶어 조기 노령연금을 택합니다. 당장 현금 흐름엔 도움되지만 장기적으론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간과합니다. 건강하고 다른 소득원이나 소일거리가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동창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슷한 시기 은퇴 후 연금 수령을 늦춘 친구 박철호 씨의 연금액이 자신보다 매달 수십만 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엔 빨리 받는 장점만 생각하다 시간이 지나 주변과 비교하며 놓친 부분을 깨닫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수령 기간도 늘어 매달 연금액의 작은 차이가 총 수령액에선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박철호 씨가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수령 시점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나보다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낸 돈이나 가입 기간은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영수 씨는 당혹감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는 의무감으로 내지만 수령 시 유리한 방법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받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방법은 다양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제야 김영수 씨는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이 매년 6%씩 최대 5년을 당겨받으면 총 30%나 영구적으로 깎였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받을 연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건강도 괜찮고 소일거리도 할 수 있었는데 몇 년 빨리 받겠다는 성급함이 평생 연금액을 줄였습니다. 이 감액률은 평생 적용됩니다. 한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정상 수급 연령이 돼도 감액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당장의 몇 년을 위해 평생 연금액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다른 소득 활동이 가능했거나 건강했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때 누가 한마디만 제대로 알려줬더라면 평생 더 많이 받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네. 김영수 씨의 후회는 그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최적의 수령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가 놓쳤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황금 열쇠 수령 시점의 마법. 언제 받느냐에 따라 평생 연금이 달라진다. 입니다. 수령 시점은 총 연금액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므로 신중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간과하는 조기 노령 연금의 감액 함정부터 아셔야 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들어 5년이면 평생 연금의 30%가 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100만 원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매달 30만 원 차이는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긴급 자금 필요나 건강 악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신중해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평생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는 건 노후 생활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절망은 이릅니다. 연금을 극적으로 불릴 연기연금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돼도 최대 5년 수령을 늦추는 것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서 5년이면 최대 36%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받을 연금을 5년 연기하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시 월 70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작은 소득이라도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노후 재테크는 없습니다. 조금 늦게 받더라도 평생 더 많이 받겠다. 이 생각 전환이 노후를 바꿉니다. 물론 연기기간 생활비는 다른 소득으로 충당 가능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건강 상태와 가진 자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아 일찍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시거나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시급하다면 조기 수령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각 수령 시 예상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공단 홈페이지나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시뮬레이션에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육아와 살림에 전념한 이수진 씨는 남편은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본인 가입 기간은 8년 남짓이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평생 연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많은 경력 단절 여성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해 가입 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 노후에 본인 명의 연금 없이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애들 키우고 살림만 하다 보니 제 연금은 신경 못 썼어요. 이제 와서 10년을 어떻게 채우나 남편 연금만 바라봐야 하나 싶어 눈앞이 캄캄했죠. 이수진 씨처럼 뒤늦게 가입 기간 부족을 깨닫고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은 재취업이 쉽지 않아 부족한 기간 채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기간 부족자를 위한 여러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입기간 짧으면 몇 푼 안 나와. 차라리 반환일 시금이나 받아. 라는 말에 더욱 낙담했습니다. 반환일 시금은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것이지만 대부분 연금보다 불리합니다. 연금은 평생 지급되지만 반환일 시금은 한 번 받는 목돈일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에 훨씬 유리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갔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단 상담을 통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공단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문가의 정확한 안내는 권리 찾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수진 씨처럼 나는 가입 기간 짧아서 틀렸어 하고 단정 짓고 계신가요? 큰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수진 씨 인생을 바꾼 두 번째 황금 열쇠는 잠자는 내 연금 깨우기. 단 한 달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려라. 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단 한 달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액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추후납부입니다.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죠.
이수진 씨도 과거 보험료를 못 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해 가입 기간 10년을 훌쩍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잠자던 기간을 활용하면 노령연금은 물론 장애나 유족연금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잠자고 있던 권리를 지금 깨우십시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딧 제도 역시 과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으니 나도 해당될까? 싶으면 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단 하루 한 달의 가입 기간이 평생 연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평생 연금을 받느냐, 불리한 반환 일시금을 받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 정보들을 알고 실천해 자신만의 든든한 평생 연금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였던 박미경 씨는 남편의 국민연금 덕에 노후 걱정 없다고 믿었지만 황혼 이혼 후 막막해졌습니다. 최근 황혼 이혼 증가로 박미경 씨 같은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별도 연금 준비가 없었다면 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한 최정숙 씨는 슬픔도 잠시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배우자 사별 역시 노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경제적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씨와 최정숙 씨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국민연금에는 이런 위기의 순간 당신을 지켜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황금 열쇠. 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내 권리 당당히 찾기가 그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배우자와 관계 변화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혼하셨다면 분할연금을 잊지 마십시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노력한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나도 해당될까? 싶으면 꼭 공단에 확인해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안타깝게 배우자와 사별하셨다면 유족연금이 슬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 시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1순위이며 사망자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하늘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이니 이 역시 공단에 꼭 문의하세요. 만약 본인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정해서 받게 되는데 공단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가요? 라고 당당히 물어보십시오. 한 가지 더, 이 모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법적 부부관계 즉 혼인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 필요하면 공단에 상담받으세요. 박미경 씨는 분할연금으로, 최정숙 씨는 유족연금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강철수 씨는 보험료 신고 시 당장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지라며 소득을 최대한 낮춰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퇴가 코앞이라 예상연금액을 조회한 강철수 씨는 액수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에 노후가 캄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으로 연금액이 정해지므로 신고한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받을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보험료 좀 더 낼걸. 이제 와서 올릴 수도 없고 답답하네.
강철수 씨의 후회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줬다 미래의 큰 혜택을 놓쳐선 안 됩니다. 물론 소득이 정말 적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이지만 그 낸 만큼의 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 관리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황금 열쇠인 연금액 자체를 키우는 핵심, 내가 신고하는 월소득 제대로 관리하기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이란 쉽게 말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나의 한 달 소득액입니다. 이 신고 소득액이 높을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도 많아지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훨씬 크게 불어납니다. 현재 보험료는 이 신고 소득액의 9%입니다. 당장 보험료 몇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매달 수십만 원의 연금을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 신고 소득액의 차이는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명세서에 적힌 나의 신고 소득액이 실제 소득과 맞게 신고되는지 가끔 확인해 보십시오. 회사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을 신고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단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신고를 안내합니다. 이때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소득을 너무 낮게 신고하는 건 미래의 내 연금을 깎는 행위입니다. 소득이 줄면 물론 정정 신고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신고 소득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월 39만 원이 하한선, 월 617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소득이 낮아도 최소 하한선을 기준으로는 납부해야 합니다. 강철수 씨처럼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아직 납부할 기간이 남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고 소득액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적정 수준으로 관리에 든든한 연금탑을 쌓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4가지 사례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당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할 5가지 절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가입 기간은 최대한으로 추후 납부 등을 활용해 단 하루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세요. 두 번째, 받는 시점은 신중하게. 조기 수령은 신중히 하고 연기 수령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고 소득 기준은 정직하게. 내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신고 소득을 낮추면 받는 연금도 줄어듭니다. 실제 소득에 맞게 신고하세요. 네 번째, 부부의 연금 권리 확인. 이혼 시 분할연금, 사별 시 유족연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해당 시 공단에 문의하세요. 다섯 번째, 국민연금공단은 내 편.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묻고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로 내 연금 정보를 자주 확인하세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 생활의 기초입니다.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소득 보장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이거 내 상황인데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공단에 전화 한 통 또는 앱으로 내 연금 정보 조회 등 작은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소중한 권리를 찾아 나서십시오. 국민연금 아는 만큼 더 받고 준비하는 만큼 든든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밀들을 잘 활용해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잘 알고 활용하면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고 이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